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탈핵 토크쇼 닥치기 전 탈핵 오늘 11번째 네, 시간입니다. 예, 예,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10번째였고 10번째였고 오늘 11번째. 그래서 뒤에 이제 배너도 바꾸고 예, 그리고 이제 새롭게 진행하고 좀 있습니다. 안정이 돼가는 느낌이 네, 이게 좀 돼가고 있습니다. 한 10번은 해야지 이게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핵 관련해서 참 요즘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탈핵 토크쇼를 통해서 매주 새로운 얘기들을 하는데도 아직도 소개할 내용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있죠. 예. 리스트 잡아봤더니 한 10개 이상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죠. 많이 있고 또 새로운 또 뉴스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죠. 네. 이번 주만 해도 그 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라는 모임이 출범을 했고 소송도 지금 신고리 56호기 관련된 헌법소원도 제기를 했고 이런 계속 새로운 동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사들도 많이 있고. 요즘 행사가 너무 많아서 맞습니다. 예, 며칠 전 같은 경우는 하루에만 행사가 탈핵 관련한 행사만 3개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예, 결국은 나머지는 못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분위기는 탈핵 움직임은 많이 확산되는 분위기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저기 지자체 장 국회의원 그렇죠. 오늘 언론 보도가 일부 나갔죠. 일부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도 있고 이름들도 어쨌든 탈핵의 움직임은 확산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게 핫 이슈는 아직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밑에서 이제 군불은 자꾸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뜨거운 거는 올라오는 것 같은데 빨리 우리가 확 이제 핫 이슈를 만드는데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되는데. 예,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오늘 11번째 순서 잠시 광고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녹색당 광고 보셨습니다. 녹색당이 이제 지역별로 창당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죠. 준비위원회 짤을 뗄 날이 멀진 않았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지난주 일요일날 창당을 했고 이번 주 일요일날 모레 이제 그 서울 녹색당이 또 창당을 할 예정이고 지금 부산하고 대구, 충남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준자를 떼고 이제는 그냥 녹색당으로 되는 날이 아마 3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3월 초에 이제 전국 정당으로 창당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당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생소하실 텐데 16개 그 광역시도 중에서 5개 한 지역당 1000명 이상씩 당원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5개 시도에서 1000명을 모으려고 그러니까요. 각각 1000명입니다. 각각 1000명이라서 하여튼 쉬운 일은 아닌데 일단 경기는 모았고 서울도 거의 다 모아서 이제
모레 창당을 하고 나머지 지역들도 이제 준비가 되는 대로, 창당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서도 이제 녹색당이 만들어지게 됐네요. 자, 또 광고로 한 가지 더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이 핵발전소 이제 우리도 알거든. 이게 이제 2월 17일 날 저기 관악 FM에서 이제 7시, 저녁 7시에 상영회를 합니다. 17일 저녁 7시에 상영을 하고요. 관련한 거는 저희 뭐 홈페이지나 네이버에서 요 이름 그대로 쳐보시면은 그 관련 카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제 지역 내에서 공동체 상영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7일 날은 이제 그 무료로 시사회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지역별로도 많은 지역에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DVD를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카페 들어오시면은 관련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빨리 보고 싶네요. 네, 17일 날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예고편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아마 다음번 정도에는 예고편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제 핵발전소에 대해서 이제 사실 저희 토크쇼 자체도 우리가 제대로 알자, 좀 더 많은 분들이 제대로 알자는 뜻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또 이런 DVD가 나오니까 이제 뭐 하여튼간에 한국에서 탈핵은 이제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멀지 않은 거죠. 이제 조금만 더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고 저희 방송도 계속 본방사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봐주실 수 있도록 그동안 유튜브에는 안 띄웠었는데 유튜브를 아무래도 더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TV 유스트림 이외에도 유튜브에도 관련한 내용이 떠 있으니 함께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전력 얘기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겨울철 되면 계속 전력 대란이 우려된다. 이런 보도들이 특히 이제 지난 9월이죠. 9월 15일 날 정전 사태가 있었습니다. 정전 사태 있은 다음에 계속 이제 겨울철 전력 수급 그 관련된 언론 보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래도 많이 지나왔어요. 겨울이 그죠? 2월이 큰 추위는 다 지났습니다. 이제 많이 지나왔고 근데 어쨌든 그 전력에 관한 얘기들이 또 뭐 새로 발전소 지어야 된다는 얘기로 또 이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오늘은 전력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좀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올겨울 지내보시면서 사실 이현석 대표님 제일 걱정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렇죠. 사실 지식경제부 공무원보다 더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분들이 월급 받으니까 월급 받는 거니까 저는 뭐 이거 때문에 월급을 받는 건 아니니까요. 하여튼 그래도 계속 이제 상황을 모니터하고 뭐 이렇게 하시니까 사실은 전기 쪽에서는 이 대정전 내지는 블랙아웃이라고 얘기하는 게 최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2011년도는 핵발전의 최악인 후쿠시마 사고, 핵사고가 일어난 거고 전기 분야의 최악의 사고인 정전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이거 참 처음 겪는 일이라서 겪는 일이고요.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황을 좀 보시죠. 상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안 들고 있어도 잘 흔들리지 않고 잘 보이죠? 새로 개발한 방법이네요. 원래 끼울 수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안 끼웠던 겁니다. 이게 날짜별로 거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가장 추웠던 날이 2월 2일이 추웠어요. 2월 2일 날 굉장히 많은 전기를 소모했었고 그래서 지금 7,383 이게 이제 100만 킬로와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100만 킬로와트 빼고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렇게 됐었고 최근 며칠 전에 2월 8일 날 또 추웠습니다. 그래서 7,313.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숫자만 보고 있으면은 느낌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옆에 소위 얘기하는 전력 예비율이라는 걸 보시면 될 겁니다. 보시면은 요 전체를 좀 비춰주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다 나오도록 2월 2일 날 그때가 이제 위험한 수위까지 갔었다. 그래서 이 지식경제부에서 그 전기 절약을 하겠다라고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소위 얘기하는 절전 100만 가구. 그분들에게 전부 다 문자를 올렸습니다.
전력 수요 급증이 되니 예비율이 7.7%. 예, 7.7%까지 떨어지면 보통 우리가 5%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심각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7%까지 떨어졌으니까 한 2, 3% 정도는 급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랬었고 최근 2월 8일 날도 8.8%까지 이렇게 됐던 겁니다. 네. 공급 예비력 요것도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같이 보시면은 567.2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40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경고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경고까지는 안 갔지만 그 근접까지 갔었던 거죠. 며칠 전 2월 8일 같은 경우는 646. 요건 뭐 그거보다는 좀 안정선인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겨울에 이 난방 때문에 결국 이렇게 난방 때문에 되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전기로 난방을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물론 겨울철이 되면은 이 전력 수요가 약간 늘긴 했지만 사실은 여름철이 더 전력 수요가 많았던 냉방 수요가 더 많았던 것인데 최근 들어서 전기로 난방을 하는 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추워지게 되면 난방을 더 세게 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력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전기 난방이 늘어나게 된 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거 하나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껴도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같이 끼면 문제가 생기는군요. 우리가 보통 전기를 많이 쓰는 기구들이 전기를 얼마나 쓰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몰래 보면 다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 집에 지금도 쓰는 테레비입니다. 29인치 그냥 둥그런 브라운관 테레비인데요. 130W 쓰고 있습니다. 19인치 테레비면 보통 그 정도 쓴다 보시면 됩니다. 또는 요거는 저희 집에 이것도 지금 쓰고 있는 전자레인지입니다. 전자레인지의 경우에는 보시면은 1050을 쓰고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똑같이 전자레인지를 1시간 돌리고 테레비를 1시간 봤다. 그러면은 테레비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와트니까요. 곱하기 시간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테레비가 전자레인지에 비해 전자레인지가 테레비에 비해서 약 한 7배에서 8배 정도의 같은 시간을 쓴다 그랬을 때 물론 다행히도 전자레인지는 그렇게 오래 쓰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보시면은 요거는 세탁기입니다. 이건 저희는 그냥 드럼 세탁기 아니고 일반 세탁기인데요. 550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세탁기는 1시간씩 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에 TV를 보는 거하고 세탁기를 사용하는 거는 세탁기를 쓰는 게 4배에서 5배 정도 전기를 더 쓴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집에서 쓰시는 조그마한 이 선풍기형 온풍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1300에서 1500 정도 됩니다. 시간당. 그리고 엄청 쓰는 거죠. 그리고 보통 에어컨형으로 써 있는 큰 규모의 그런 난방기 이런 거는 3000 시간당.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시간당 약 1300 정도다 그러면 TV 10대를 동시에 켜놓은 거하고 똑같은 전기가 여기 있는 TV 기준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큰 규모의 사무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10대 쓰는 데야 그런 거 한두 개 쓰는 굉장히 많을 뿐더러 이제 상업용으로 쓰는 예를 들면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그런 난방기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기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전기 온풍기나 이런 게 사실은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안 썼죠. 다 그냥 가스나 석유를 썼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부터 사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 전기 온풍기를 많이 쓰게 되고 그게 사무실 이런 데 특히 그죠. 다 쓰게 되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 전기를 쓰는지 사실 사람들이 잘 몰랐죠. 그냥 꽂으면 쓰는 거고 요금 좀 더 나왔네 정도였던 거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사무실에 이사한 지 한 1년 반, 2년 정도 되는데요. 그 전 사무실에 있을 때 석유난로를 썼어요. 근데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다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석유난로 본 지 몇 년 만이다. 요즘 석유난로를 볼 기회가 없어요. 예. 이러다 보니까 그게 전력 수요로 되는 거고, 그게 사실은 열 효율도 떨어질 뿐더러 이 전력 수요가 증가되는 거에 굉장히 큰 효과가 된다. 그래서 지금처럼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도시가스 같은 것을 이용하거나 다른 형태의 이제 난방을 찾아줘야 되는데 도시에서는 사실 도시가스가 가장 일반적이고 많이 쓰는 것인데 현재 그러고 있지 않은 거죠. 예, 그렇죠. 예.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 그러니까 소비 패턴이 바뀌고 그죠. 예, 그 생활 방식이 바뀌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사례라고 할 수 그런 있는데 사건입니다. 예, 이게 이제 결국 전력 대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 난방 문제 때문에 그런. 그래서 사실은 뭐 아까도 뭐 지식경제부 지금보다 더 많이 신경을 썼다고는 하는데 사실 저는 아까 보여드린 이 표에서 2월 2일에서 8일 요때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왜냐면은 정부가 이야기하기를 요 시점이 굉장히 위험한 시기로 얘기되던 데 중에 한 개예요. 실제로 정부 예측에도 이 즈음에는 전력 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요거 한 번만 보여주시죠. 그 아까 7%, 8% 이렇게 떨어지는 그 시점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2월 5일이죠. 2월 5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력 예비율이 25%예요. 그리고 그 전날인 경우에는 18%. 즉 1년 중에 실제로 전력 예비율이 7%, 8%까지 떨어지는 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굉장히 추운 날이 연속되는 그 시점에 한 며칠. 평소에는요. 이렇게 중간에 약간 따뜻해지기만 해도 전력 예비율이 2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요. 이건 전기 남아 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력이 떨어지는 날에 대비해서 발전소를 더 지어야 된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때 공급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 특정하게 더 많이 전기를 쓰는 그 날짜만 전기를 적게 쓸 수 있다면 발전소 안 지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주 뭐 단순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 사실 며칠 그 피크치로 올라가는 그때 때문에 발전소가 더 필요한 거고 지역에서 고통을 받는 거고 또 더 많은 송전탑이 필요한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 추울 때 그러면 결국 추위를 참는 수밖에 없는 거죠. 참거나 또는 난방을 더 다른 난방책으로 하거나 또는 단열을 하거나 그리고 항상 그 몰리는 피크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아침 8시에서 9시, 많으면 10시까지 이때가 아침에 전력 수요가 늘어납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아침에 출근을 해서 사무실 출근해서 이제 사무실이 추우니까 이거를 최대치로 확 올릴 때죠. 그때 전력 수요가 몰리는 겁니다. 그럼 그때 어차피 그렇게 크게 안 틀고 약간만 해놓고 있으면 좀 시간이 지나면은 또 따뜻해지거든요. 해도 뜨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은 줄일 수 있다면 평상시에는 우리 전력 예비율이 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세하게 정부가 설명을 하면 이 시민들도 사실은 정확하게 알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문제고 또 며칠이 문제면 그럼 그날만은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하자. 춥더라도 조금 더 천천히 좀 따뜻하게 데우고 또 좀 가능하면은 좀 줄이고 이제 이 정확한 정보를 알면 사람이 대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 지금 문제는 이렇게 상세한 정보들을 알려주지는 않고 막연하게 그냥 지금 지하철에서 그냥 이렇게 뭐가 어떻다 이렇게 보여주고 또 하나는 또 전력을 많이 쓰는 데 중에서 산업계. 그렇죠. 산업계에서는 그런 걸 조절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 피크 시간대만큼은 잠시 조금 전력 소요를 좀 줄인다거나 이런 식의 노력들이 같이 좀 되어준다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보면 하여튼 이거는 정확한 정보와 그 대처 방법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고 움직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그렇게 풀지 않고 뭐 이렇게 임시 방편적으로 어쨌든 전력 예비율이 좀 위험하게 내려가면 그때 뭐 문자 보내서 국민들한테 뭐 알리고 이런 정도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 겁니다. 지금은 그런 거라서 같이 사회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같이 대처 방법을 미리 공유하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건데. 요즘 사실은 전력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신경을 잘 못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으로 가면서 계속 발전소는 더 지어야 된다는 논리들이 또 나오는 게 상당히 모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사실은 그 얘기를 조금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 나온 김에. 지난번 9월 달에 전력 관련해서. 네, 그때 또 말도 안 되는. 네, 얘기가 나올 때 얘기를 했던 건데요. 지금 이제 전기 수요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가는데, 예를 들면은, 실제 전기를 쓰기 5년 전에 장기 수급 계획을 세워서 언제 이제 발전소를 어떻게 건설하고 이 계획을 세웁니다. 이거는 최소 5년 전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일주일 전에, 그 당일이 되기 일주일 전에, 이제 발전소를 언제 세울 건지, 언제 스톱시킬 것인지, 전기 공사는 언제 들어갈 건지, 이런 것들의 계획을 세우고, 하루 전날,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시간 10분 전에, 이제 전력 수요가 너무 급증했었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비상시에 빨리빨리 킬 수 있는 발전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시간으로 또 이제 전력을 주파수 조종이라 그래가지고, 또 실제 발전을 하진 않지만, 마치 발전시킨 것처럼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9월 15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전날 계획에서부터 문제가 생겨버린 거거든요. 예. 조금 더 멀리 가면은, 일주일 전에, 이제는 전력 수요가 없을 거다 그래서 그 전기 공급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안 한 거죠. 발전소들 같은 경우는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부족해서 정전이 생긴 게 아니라 이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인 거죠.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이 계획을. 근데 발전 설비를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 몇 년 뒤에 얘기를 해야 되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 문제를 잘못 보고 있는 거다. 이런 거고. 그래서 이 5년 전에 세워야 되는 이 계획을 어떻게 똑바로 이제 할 것이냐. 이 계획 안에는 수요를 줄이기 위한 계획들이 같이 포함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오늘 어쨌든 최근에 이제 전력 수급 상황 보고 좀 설명도 드렸고, 다행히 어쨌든 올겨울은 뭐 또 한두 차례 또 추위가 오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2월달 추울 때도 걱정이고요. 네. 3월 초가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예. 저번에 또 9월 15일 날. 네, 전혀 생각 없이 있다가, 그냥 또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3월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하여튼 뭐 오늘 방송을 좀 보시면 상황은 예측이 다 가능하니까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그죠? 한번 생각해봐야 생각을 해보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중간에 한번 노래 하나 듣고 오시면 어떨까요? 제로니모 레이블. 이렇게 둘 다 발음이 안 좋아서 라는 이제 가수네요. 참 얕잡아 보는 것에도 정도가 있어. 노래 제목입니다. 얕잡아 보는 것에도 정도가 있다. 제목이 재밌네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정부나 도쿄 전력 그리고 이런 정부나 도쿄 전력이 이런 시민들을 얕잡아 본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보니까 뭐 하여튼 전 세계를 많이 다니셨네요. 뭐 중앙아시아, 유고슬라비아, 팔레스타인, 중국 이런 전 세계를 자유로운 영혼이네. 그러니까요. 참 이런 분들 부럽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얕잡아 보는 것에도 정도가 있어. 제로니모 레이블의 노래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J
見事に見捨てられるそれを見ている殺しに来るのを目撃しているどうやって殺されるのかまだ見ているどこまでコケにされるのかまだ見ているぶちまかれた放射能さえもなかったことにして普通に暮らそうとした言葉が通じないもう心の外から笑えなくなったやむにやられぬ思いの人たちがどこからともなく集まってきた全部自分のためにやってんだ大騒ぎが必要福島の外からそりゃ直ちに影響なくても放射能で人間関係ズタズタ5年後10年後何が起こるのか本当はみんなわかってるそこの抜けてしまったこの国放射能海に山にダダ漏れ何が何でも平和な日常を演出する半端じゃない圧力しかも自分の国の原発の事故の後始末もできひんくせにベトナムに原発輸出トルコに原発より安全な原発を開発してヨルダンにも輸出するとか寝言言うとるね総理と呼ばれるおっさんそんなこと言ってるよなめられてるね恥ずかしいね俺ら丸ごとなめられてるねなめられてるにも程がある俺ら丸ごとなめられてるにも程があるでも立ってもいられぬからここに来たもう心もそこでは笑えない怒りがうやむやになってるバカにされすぎた悲しみたまりまくってやむにやまれぬ思いで座り込み路上に繰り出した人たち大騒ぎが必要なんと言われても何度でも福島の底から何度でも예. 음악 잘 들어보셨나요? 아, 예. 뭐 상당히 자유롭네요. 그러니까 상당한 제로니모 랩을. 예. 그 미국 그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 이름인 거죠. 예. 근데 정말로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신 분들이 핵 문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예. 국내에서도 이쪽 인디 음악 하시는 분들이 뭐 홍콩 이쪽이랑 같이 해가지고 또 음악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언제 기회가 된다면은 저도 한번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하여튼 뭐랄까 이게 자유하고 핵 발전하고는 안 맞는 거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자유로운 분들이 영원히 자유로운 사람들이 핵 발전 문제를 유독 참지 못한 이유가 이게 인간의 뭐랄까 자유나 행복이라는 거하고 완전히 상반되다 보니까 핵 발전이라는 게 그래서 저렇게 또 네, 그러니까요. 아주 뭐 좋습니다, 좋습니다. 표현을 팍팍팍팍. 예,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많이들 저런 게 좀 유포가 돼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전력 얘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전력이 하여튼 좀 이게 좀 어렵고 딱딱한 이야기 같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늘 매일매일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저희가 이게 전기를 쓰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의식을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예. 의식을 하면은 사실 생각도 해보게 되고 대안도 찾게 되는데 의식을 안 하게 되고 정부는 의식을 안 하고 살기를 바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비율이 떨어졌다 좀 위험하다 싶으면 그때만 너네들 우리가 시키는 대로 지금 전력 예비율 떨어졌으니까 너네 지금 전기 전기 좀 아꼈어 이렇게 하고 평소에는 안 알려주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을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그렇죠.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냥 그런 정도 수준으로 지금은 정보를 주고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스스로는 사실 이걸 의식을 못 하게 되고 점점 더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별 생각 없이 그냥 전기를 쓰고 살게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좀 전력에 대해서는 좀 공부하고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이제 대처하는 거죠. 정부가 어떻게. 네, 이거 사실은 정부가 짜놓은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약간 변동이 그 9월 15일 사태 이후로 되긴 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뭐 다른 게 없기 때문에 크게 이제 이렇게 단계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이제 4,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뒤에 단위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4,000메가와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보는 겁니다. 사실 지난번에 9월 15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 1,000에 근접하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 0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죠. 완전히 이 심각 단계로까지 내려갔었던 그렇죠.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상황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모르고 있었던 것이고 사실 그래서 지금 이 4,000 이하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면 2,000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수요 조절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비상절전이라 그래서 미리 계약을 하고 있는 데에 통보를 해서 전기를 끄게 만든다거나 또는 또 뭐 중에 나옵니다만 무슨 주파수나 이런 것들을 조절해가지고 전력을 더 생산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들 이렇게 하게 되고 마지막 이 붉은 등급, 심각 등급까지 가게 되게 되면은 이 전력 시스템을 보호해야 됩니다. 지난번 9월 15일 날 정전이 된 이유는요, 전기가 부족해서도 있지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전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력 시스템을 보호하려고 일부러 끈 겁니다. 근데 심각 등급이 들어가면 그런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정말 부족한 상태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전력망이 파괴가 돼요. 그러면 이제 다 완전 정대. 완전 소위 얘기하는 블랙아웃이 되고 그러면 뭐 며칠 동안은 최소 일주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될지 사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 지난번에도 후쿠시마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발전소를 돌리는데도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전기가 다 끊어져 버리게 되면 발전소를 못 돌려요. 그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그 수력 발전소나 그 전기로 돌리는 전기 그 디젤 발전소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해내면 그걸 가지고 다시 다른 발전소를 돌리고 또 다른 발전소를 돌리고 그걸 순서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전력 문제 저희가 하여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고민을 해볼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정부가 지난 9월 15일 이후에 나름대로 뭐 대책도 세우고 뭐 하고 있다는데 그게 이제 그런 식의 대책이 과연 이제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여름철 겨울철에 이제 그런 식의 대책으로 이게 이 관리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 그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설 지나고 나서 지식경제부가 보도자료를 냈어요. 전력 수요 증가율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절전 정책이 나름대로 효과를 보고 있다. 근데 그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전력 수요 증가율이 줄어든 겁니다. 지금까지 매년 10% 정도 늘어나던 것이 이제 한 2-3% 정도대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증가율이 줄어든 거니까 전력 수요는 늘어난 거거든요. 감소한 게 아니라. 감소한 게 아니고. 절대치는 늘어났는데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는 걸로 해서 지식경제부는 성공적이었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사실은 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그야말로 임시방편적인 거 아닙니까? 임시방편인 거죠. 제가 아는 어느 대학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대학에 한전 직원이 나와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맞습니다. 대학이 왜냐면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근데 그게 뭐 그런 식의 조치라는 게 임시방편적인 거고 결국에는 이제 전기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데 바로 서울대학교 얼마 전만 하더라도 서울대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코엑스와 함께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전기 수요처입니다. 서울대학교의 기존에 있었던 그 난방 시스템을 다 걷어내고 전기 난방으로 바꿨어요. 전기가 싸니까 일종의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그게 바로 몇 년 전 얘긴데. 그러니까요. 지금 전기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또 지금 직원이 파견 나와가지고 거기 이제 전기 끄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뭐 다수이 되면 끄라고 한다든지. 그런 식의 지금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참 거죠.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웃지 못할 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저희 사무실에 있는 동묘역에서 제가 이 전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매일 집에 들어갈 때마다 이 지하철마다 요즘 이게 다 나옵니다. 네. 지하철에 있는 전광판이에요. 유심히 보면서 뜨아했습니다. 진짜. 이제 저녁 8시 20분 이날은 일찍 들어갔습니다. 예. 일찍이 아닙니다. 예. 이렇게 일찍 들어가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탈퇴가는 사회. 예. 일찍 들어가는 날이었는데 전광판을 봤어요. 오후 1시 35분 현재 이제 전력 사용량이에요. 근데 이 앞 화면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실시간 전광판이라고 나와요. 실시간 전력 사용량 현황. 네.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을 하고 7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몇몇 언론이나 이렇게 보내고 이 전광판에 쓰는 전기가 아깝네요. 의미가 없잖아요. 실시간 그런 거죠. 실시간. 예. 그래서 최소한 뭐 한 2-3시간 정도까지는 네. 뭐 업데이트 시간도 있으니까 용납이 된다 하지만 7시간이 뭡니까? 7시간이. 이거는 이 전광판을 끄는 게 차라리 도움이 되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는 좀 봤더니 좀 개선이 된 것 같긴 하던데. 아니 근데 어떤 언론 보도에도 이게 지적이 됐더라고요. 예. 어디 강남인가 어디서 이 신문에서 네. 문제 제기한 게 바로 말씀하신 네. 거.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걸 보여주고 이게 지난번 9월 15일 날 문제가 되고 나가지고 이게 일본에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이걸 언급하면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했더니만은 급하게 전력을 시스템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예. 이게 근본적인 대책을 하여튼 수립하지 않고 이런 네. 식으로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사실 전력 문제는 계속될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중앙정부나 그러니까 지식경제부나 한국전력 같은 데보다는 지자체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어야 적극적인 됩니다. 것 같아요. 예, 지금 상황을 보면 중앙정부나 이 한국전력은 별로 믿어가지고는 별로 안 될 것 안 됩니다. 같고. 그래서 서울이 벌써 지금 전기 소비를 줄여가지고 핵발전소 한 기를 없애겠다 선언을 했고 일부 언론에 나왔습니다만은 34개 그렇죠. 지자체가 예, 예. 다음 주에 관련한 선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차라리 지금 지자체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좀 이 전기 소비가 줄어들면 그게 네. 정말 저는 의미가 있는 의미가 있는 효과가 일입니다. 있을 것 예. 같고 지금 지식경제부나 한국전력이 내는 대책이라든지 네. 그게 집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거는 뭐 그야말로 이제 임시 방편적인 네, 맞습니다. 그거밖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화문 사거리에서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그저께 그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아, 지나가시는 길에 잠깐 들리셨더라고요. 예, 네. 사진 띄워놓은 거 보셔서 그래서 봤습니다. 그 임기 중에 원자력 발전소 한 개 줄이겠다. 이제 그게 지금 정책으로 발표가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 약속은 꼭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 게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오히려 이게 그런 게 근본적으로 이 지금 전력 네.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로 전기 수요를 줄일 수 있다면 핵발전소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지울 필요도 없고 이 전력 수급 가지고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고.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하여튼 저는 개인의 실천도 저는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최소한 이 냉난방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는 개인의 실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계속 핵발전소를 더 짓는 논리로도 악용이 되고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혀 관련도 없는 것인데 악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핵발전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네. 최소한 냉방과 난방 그 여름이나 겨울에 피크라고 할 때는 네. 개인적인 실천도 그죠.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함께 그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네. 예, 우리가 신경을 써야 신경을 되나? 많이 써야 네. 되고요. 특히 춥다고 하는 날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춥다고 하는 날은 더욱더 아침 시간에, 아침 네, 시간 출근해서. 그리고 저녁 시간 네, 저녁 시간. 예, 이것도 하루에 피크가 2번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 아침, 예. 네. 아침 시간에는 이제 출근해서 이런 거고, 그렇죠. 저녁 시간 때는 저녁에 식당이나 또 퇴근해서 그래도 집에 가서 집에 네. 가서 이런 것들이 네. 있기 때문에 같이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력에 대해 살펴봤고 네. 앞으로 이제 저희가 계속 네, 시리즈를 좀 대충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할 건데 저희가 지금 사실은 3월까지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짚어봐야 될 문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그동안 좀 안 짚어봤던 걸 좀 짚어봤으면 핵발전의 좋겠다.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라늄 채굴 문제. 네. 그러니까 우라늄을 채굴해서 그게 가공을 해가지고 네. 결국 이제 핵발전의 연료로 쓰이는데 그렇죠. 그 제일 첫 번째 과정 우라늄 네. 채굴 문제를 한번 네, 그래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주에 우라늄 광산이 있습니다. 호주에는 그 핵발전소는 없는데 예, 우라늄 우라늄 광산이 광산만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네. 거기는 근데 그 광산이 있는 지역이 원주민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늄 채굴 문제,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피폭 노동 문제. 이건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네. 녹상공단 문제, 뭐 우리 지금 일본 후쿠시마에도 또 피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몇 차례 살펴보고, 뭐 3월 초까지만 좀 소개를 좀 드리면은 3월 2일 날 저희가 또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저기 비키니 섬. 혹시 비키니 섬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비키니는 다 아시잖아요. 네, 비키니 수영복. 그 수영복의 유래가 이 비키니 섬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키니 수영복을 만든 사람이, 이 수영복은 핵폭발이 일어나는 것처럼 센세이션한 그런 일이다. 그래서 비키니가 된 겁니다. 그래서 비키니 섬에 여기는 이제 핵폭탄의 피해자들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좀 다뤄보면서 이제 3월 달에 후쿠시마 얘기 핵안보 정상회의로 좀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저희 탈핵 토크쇼 닥치기 전 탈핵의 티스토리 블로그가 있습니다. 티스토리에서 닥치기 전 탈핵 치시면은 블로그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지금 한 가지 일종의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찾아가는 탈핵 토크라는 코너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가서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방송을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발전소와 관련한 그 지역에 살고 계셨거나 아니면 지금도 살고 계시는 분들 또는 지금도 오늘도 전력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에너지 절약 같은 것을 좀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 뭐 이런 우리 탈핵 토크쇼와 내용과 관련한 여러분들을 좀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역에 내려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기엔 너무 좀 저희가 힘들고 주로 서울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가려고 하니 블로그에 응모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또 그걸 받아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것으로 그래서 찾아가는 탈핵 토크라는 코너가 다음 주부터 준비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블로그도 좀 많이 좀 봐주시고 본방사수 저희가 지금 한 일주일에 그래도 한 몇백 분씩은 계속 봐주고 계세요. 그래서 많이 좀 봐주시고 지역 돌다 보면은 토크쇼 잘 보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끝까지 좀 많이 좀 봐주시고, 그래야 탈핵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이제 방송 끝날 때가 됐네요. 마지막 노래 하나 조금 듣고 이제 마무리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도쿄핵발전소라는 곡이네요. 우리 지금 도쿄핵발전소라는 저기 영화도 있죠? 가수가 싼연즈 펑크 밴드랍니다. 주로 노래를 고르시는 분이 이런 곡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주로 펑크거나. 이게 2004년에 발표됐는데 지금은 이 곡 발표하고 이 밴드는 해산이 됐다네요. 안타깝게도. 보통 밴드는 오래 안 가죠. 근데 이게 보니까 2000년도에 홋카이도의 이제 고등학생들이 결성을 했고 2005년도에 이제 해산을 한 거네요. 근데 2004년도에 이걸 발표했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이게 상당히 인기를 좀 했겠네요. 높아진 것 같아요. 도쿄핵발전소라는 게 그때는 이게 무슨 소리냐 했겠지만 지금은 다르니까요. 싼연즈의 도쿄핵발전소 들으시면서 오늘 탈핵 토크쇼 11번째 순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から見ても発電所じゃねえか歴史は繰り返されるもの悲しい思いはしたくない汚い花火は見たくない危なくねえとは言ってるけど本当のとこはどうなんだよ被爆者は一人もいねえのか黒い雨は降らんという原子力発電所東京のど真ん中に立ててみろ自分に被害が来るのが嫌なんだろう小さな町ならいいのかよ多少の犠牲は構わないクソされた日の
のか